안녕하십니까. SNS ENG 박종선 대표입니다. 이번 시즌4를 통해 아키텍처 혁신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시즌1을 통해서는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의 의미를 시스템 이펙티브니스, 시스템 효과성, 시스템 어포더빌리티, 시스템 비용 적합성, 리스크 액셉터빌리티, 수용 가능한 리스크 관점에서 알아보았고, 특히 프로젝트에 내재되어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SE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즌2에서는 ISO 15288을 기준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시즌3에서는 개발 단계별 주요 SE 활동과 산출물 및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 검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즌4에서는 아키텍처 혁신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혁신 중에서 아키텍처 혁신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 아키텍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텍처 지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설계 조합,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통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4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 혁신의 그 효과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 4분면에서 가로축은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기술과 신기술로 구분하였습니다. 세로축은 시장에 대한 것으로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혁신을 점진적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이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매년 약간씩 디자인이 개선되거나 연비를 개선하는 것 같이 제품의 그 품질 개선, 비용 절감이나 성능을 개선하여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혁신이 이 점진적 혁신에 해당합니다. 점진적 혁신에 대비되는 것이 급진적 혁신, Radical Innovation입니다. 급진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입니다. 혁신의 극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진적 혁신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항공기가 개발되어 항공산업이 생긴다거나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전공학과 같은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등의 경우입니다. 아키텍처 혁신은 기존 기술을 사용하되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품들 간의 관계,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성능 향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말합니다. 이동형 선풍기나 프린터 복합기, 이거 주로 탁상용 프린터 복합기가 되겠습니다. 소니 워크맨과 같은 제품들이 전형적인 아키텍처 혁신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구성품 핵심 기술을 사용하고 구성품들 간의 연결 관계를 변경하여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입니다. 이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넷플릭스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폰들이 버튼이나 키패드를 적용하고 있을 때 애플폰이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여 후발주자였던 애플이 기존 핸드폰 시장을 파괴하고 이 시장의 강자의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혁신 종류별 특징을 기술적 측면, 사업적 리스크 측면,
보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진적 혁신은 기존 아키텍처 지식과 기존 구성품 지식을 활용하며 투자 비용과 개발 기간 측면의 사업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은 기존 시장의 그 지배력을 유지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적고 다른 혁신에 비해 보상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혁신은 기존 구성품 지식을 활용하되 새로운 아키텍처 지식을 활용하여 기존 구성품들을 새로운 방식의 그 결합을 통해 전반적 설계 변경을 도모합니다. 투자 비용과 개발 기간 측면의 사업적 리스크는 점진적 혁신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측면에서는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 때문에 점진적 혁신보다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아키텍처 지식을 활용하되 새로운 구성품 지식을 적용하며 투자 비용과 개발 기간 측면의 사업적 리스크는 아키텍처 혁신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측면에서는 시장의 후발주자 또는 신생기업이 시장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아키텍처 혁신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 혁신은 새로운 구성품 지식과 새로운 아키텍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며 투자 비용과 개발 기간 측면의 사업적 리스크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역시 어떤 혁신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이나 급진적 혁신의 그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노력 대비 보상이 가장 높은 아키텍처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신생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이나 급진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의 경우에는 아키텍처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파괴적 또는 급진적 혁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아키텍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를 좀 더 상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지난 시즌에 균형 잡힌 시스템 정의를 위한 핵심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균형 잡힌 시스템 정의란 결국 최적의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프로세스 입력으로 고객, 시장 또는 혁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및 할당, 설계 조합,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의 아키텍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는 V모델의 왼쪽 축인 정의 및 분해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시스템 정의의 활동의 그 영향은 프로젝트 비용의 85%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 혁신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 수행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 대하여 IEEE 120 표준을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